최근 인터넷 뉴스 기사가 이렇게 3개가 들어왔는데 한번 천천히 체크해 볼까요? 자, 출처는 머니투데이가 되겠고요. 그 헤드라인 뉴스만 가져왔습니다. 잘 보실게요. 제가 지난 2월부터요. 대가들의 투자 비법, 기법 방송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뭡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뭐 끝까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8월 11일 오전 7시 첫날 무조건 올라 따따부른 옛말 급락하는 공모주 왜라고 되고요. 두 번째 스타 앞세워 뻥튀기 상장 이것도 이제 제가 또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증권사라는 건요. 우리가 주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권사 무리수가 개미 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상 바꾸고 펜 굳게 오케이. 자, 증권사 무리수가 뭘 잡는다? 개미 잡는다. 세 번째 헤드라인 IPO 대어 잡아라 잇따르는 부실 상장 논란 등 터지는 등 터지는 등이 아니라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 개미들. 등 터지는 게 아니라 속 터지지.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그럼 기사 하나 따올게요. 첫날 무조건 올라 따따부른 옛말 급락하는 공모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7월 새내기주 주가현황.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어드바이저나 파트너나 전문가나 모든 분들의 애널리스트나 신규 상장 종목은 추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공모주 하는데 물론 이제 여유가 되시고 나는 내가 1억이든 뭐 여윳돈이 내가 한 50억이 있어서 뭐 1억 가지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돈을 뭐 장기적으로 나는 갈래. 이 종목 그냥 장기 투자할래. 그러면 뭐 5분의 1 토막 나더라도 그냥 들고 가시든가. 그런데 간절한 분들 따따블 이 생각에 여러분들이 주관사가 진행하는 이런 종목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노스페이스 이 문제도 제가 계속 이 종목들요 방송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주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실게요. 드디어 대신증권이 2년간 기술 성장 특례 상장 주관 못한다. 주관사. 이 친구들이 이 회사를 주관해서 상장시켜 놓으면요. 결국에는 이제 뭐 엄청난 이제 보수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대신증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시큐레터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제가 TV방송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회사가 퇴출 위기다라는 거예요. 자, 퇴출 위기란 말은요, 주식 용어로 상장 폐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이 시장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관사를 했느냐? 바로 대신증권이 했다라는 거죠. 대신증권이 이 회사를 주관사로 맡아서 상장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뻥튀기 상장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법률 용어로는요.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그러면 시큐레터라는 종목을 대신증권이 그죠? 주관사로 있어서 공모에 들어갔다. 그리고 상장 첫날부터 한 이튿날까지 엄청나게 연락에 38,800원에 열심히 샀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6,400원까지 떨어졌으니 예? 그러니까 거의 한 6배가 넘게 6토막이 냈다고요. 고등어도 6토막 내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참을만 한데 이 회사가 거래 정지된과 동시에 무슨 위기? 퇴출 위기, 즉 시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잠겨 있는 돈이 한순간에 빵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당연히 대신증권 주관사나 아니면 이 회사의 시큐레터 대표나 대표이사나 이거는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좀 제발 좀 보셔라는 거죠. 시큐레터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적자입니다. 물론 이 회사가 왜
왜? 이번 정권, 전 정권 말기에 이걸 왜 완화를 시켰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상장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이런 회사가 상장을 했으며 부채 비율 완전 잠식에 해당 사항이 없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전 이 4년 전에 얘는 청산 가치가 마이너스이며 800원 했다가 1000원 했다가 2000원짜리를 어떻게 38,000원에 팔고서 도망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 종목을 제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방송에서. 제발 좀 재무제표 보라고 얘기했고 실적 장세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더라도요. 얘는 원래 우등생이라 어쨌든 얘는 뭐 나중에는 빛을 발할 거다라는 거죠. 싹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뿌리가 튼튼하면 어쨌든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입에 거품 물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충격적인 기사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오늘 수요일이죠. 그죠? 월요일 날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그래요. 예. 자, 상장했는데 12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상장했습니다. 코스닥 입성 점점점. 그런데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고평가 논란 과제. 미래에셋투자증권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40여 개 증권회사가 있는데요. 주간 맞는 증권회사는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네는 뭐 하는 짓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상장할 수 있는 종목이냐.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왜 이런 종목들을 상장시켜서 과연 고점에서는 누가 살까? 상장한 첫날, 이튿날, 3일, 일주일 내내. 그리고 무슨 밀리에서제 B야부터 등등등 해서 왜 이 종목을 추천을 할까? 재무제표를 보던가. 기술적 분석도 안 되는데 기술적 분석한다라는 게 일봉을 분봉, 일분봉 놓고 무슨 뭐 도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봐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응?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요. 자, 이 종목을 한번 훑어봅시다. 예, 어제 그저께 상장한 거. 저는요, 뱅크웨어 글로벌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억하심정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뱅크웨어 글로벌 차트를 보니까요, 최근 이틀간 최고점이 19,800원, 땡큐 8월 12일 날. 그 다음날, 오늘 자료는 안 갖고 왔어요. 왜? 내가요, 오전 방송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러요, 저 멀리 대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점이요, 12,250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액면가 500원에 자본금 50억.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는 자본금 10억짜리도 있고요. 이거는 뭐 한 200억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혼자 해봐요. 그리고 여기 신성장 기업이라는데 뭘 신성장이고 특례성장입니까? 제발 멈추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유수에 아주 수많은 증권방송사가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저 혼자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채널을 돌리다가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고 그래? 화를 내고 그래?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하나하나 훑어봅시다. 예, 훑어봤더니 뱅크웨어 글로벌 어떤 종목이냐?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글로벌 금융 전문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은 회사예요. 뭐라고요? 글로벌 금융 전문 소프트웨어. 예, 그런 회사다 그 말이죠. 뱅크웨어 글로벌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나하고 이야기를 하자. 이게 월요일이야, 당신네들. 월요일 날 내가 이거를 캡처를 떴을 때는 요게 분명히 대주주 지분이 써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화요일이 되니까 여기 한 31%인가 이렇게, 예? 최대주주 지분이 적혀 있었고, 이건 변함이 없었고요. 뭐가 많다? 부채 비율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보다 훨씬 많더라. 자, 이 화면이 안 보이니까 제가 어떻게 띄운다? 이렇게 다시 조각조각 띄웁니다. 적자입니다. 적자입니다. 그죠?
상장이라는 것은 3년 연속 꾸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해야 되고요. 부채 비율이 많지 않는 겁니다. 회사가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서 돈이 곳간이 쌓여 있는데 왜 빚을 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50% 이하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런 회사가.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는 뭐 은행에 대출받을 회사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벌어서 뭐 더 외형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거를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겨.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비리라고 하는 거예요. 비리.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가 상장해야 개인 투자자들이 믿고 한국거래소를 믿고 금융위회를 믿고 금감원을 믿고 투자하는 거죠. 시큐레터 보셨잖아요. 그 피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뉴스에 안 나오면 끝인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잘 보세요. 부채 비율이 이 회사가 3년 전에 819%는 IMF예요. 해태제가 기아자동차, 한보 이런 거잖아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 잠식의 유보율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요 폐업이에요. 폐업.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바꿨다라는 게 342%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회사가 버젓이 떡하니 월요일날 상장해서 날 보러 와요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 회사가 한번 봤습니다. 니네 청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라고 봤더니 이때는 마이너스겠죠. 아예 써놓지도 않았습니다. 써놓지도 않고 화요일날 써놓고 무조건 사라 그러고 더 웃긴 거는 이 종목을 방송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작자들이 추천한다라고 그러면 당신은 또 하나의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란 말이야. 가해자라고. 알겠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절대 뱅크웨어 글로벌 화이팅 하십시오. 좋겠다, 그지? 부자 되세요, 그죠? 자,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